저게 어차피 목숨 걸었죠. 본인들은 어차피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마찬가지니까.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 채권은 면책이 불가능하다. 감액도 불가능하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준호입니다. 오늘 정말 좀 좋은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김세희 씨의 가압류에 대해서 막전 막후 어떤 의미를 지닌 내용들일지 하나하나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 아유 우리 김세희 씨가 오늘 표정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아유 가압류 당해서 평생 승리하시겠다고 오늘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얼굴 좋아 보시는 모습 이렇게 세희짱 얼굴 올렸는데 정말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세희 씨는 이제 와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냐? 김수현 씨가 돈으로 찍어 누르고 있다. 진짜 돈 공탁금 2억만 내면은 10억짜리 소송에서 다 인용이 된다. 가압류 인용이 된다는 식의 막말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사실이 맞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김수현 씨가 소송을 제기했던 민사 소송을 통해서 김세희 씨가 무려 최소 40억 플러스 알파의 가압류가 인용이 됐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권영찬 씨의 사적 원한, 사적 보복으로 촉발된 사회적 비극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당당했던 김세희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천 장의 자료가 있다. 당당하다. 당장 공개하겠다. 저희는 지금 수천 장의 사진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동영상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면 하겠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저희 가세현 어떤 분들은 그 얘기예요. 요새 왜 김수현 얘기 안 하냐. 제가 김수현 얘기 하니까 어떤 분들이 지금 이 엄혹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맞고 6월 3일 대선이 앞두고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김수현 아이템으로 물타기 할 때냐. 또 그렇게 또 비판하시는 분들은 또 비판하고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고. 근데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6월 3일 대선까지는 김수현이가 특별한 뻘짓을 안 하는 한 일단은 저희가 터트릴 게 엄청 많습니다만 일단 6월 3일 이후에 그냥 릴레이로 계속 터트릴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무려 일주일이 넘게 지났지만 찍소리조차 못하면서 뭐라고 하시냐? 천벌받습니다. 하늘이 심판하십니다. 아니요 김세희 씨 법원에서 심판을 하지 왜 하늘에서 심판을 합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뉴저지 사기꾼에게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뭐 김세희 씨의 진정성을 알아주셨다. 알겠지. 사기꾼들은 다 짝짝꿍 이렇게 붙어가 다니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김세희 씨가 참 좋으신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동안의 김세희 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당당하지 못하셨잖아요. 사실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김세희 씨가 본인의 가압류에 대해서 우리 가세현 절대 굴하지 않는다. 100배 1000배로 갚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에 반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40억이 아니라 400억, 4천억으로 갚아줘야지. 특히나 이 가압류가 누군가의 돈 많은 사람이 찍어 누를 수 있다. 이 말도 사실은 반만 맞는 얘기예요. 왜 반만 맞는 얘기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가압류가 지니는 의미를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희짱은 본인 위주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맨날 지시잖아요. 이겨야지. 소송에서 자주 지시던데 잘 귀 기울여서 들으세요. 다 김세희 씨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입니다. 자, 우리 김세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때문에 이거 돕느냐고 김수현 씨 못 다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놓고선 뒤에서 하시던 일이 뭐냐? 미국 뉴욕까지 날아가서 여기가 어딥니까? 수상한 포차 찍고 스타벅스 찍어 오셨잖아요. 아니 이해가 안 가. 지금도 자료만 공개하면 되잖아. 수천 장에 달하는 자료 어디 갔는데 왜 천벌 받으라고 하는데 자료 공개하면 상대방 바로 천벌 가는데 너무나 허접해서 비웃음 당하는 게 마땅하다. 정말 뼈 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그러고 솔직히 이 프로파일러가 너무 정확하잖아요. 이분이 꺽 하고 울면서 말하는 건 차분하게 대본대로 다 읽어. 그거부터가 이미 진정성이 없죠. 프로파일러가 볼 때 그 유명한 말 있잖아. 그 영화 뭐지 그거? 하정우한테 야스는 해봤어요? 뭐 이런 말 있잖아. 뭐 있어 그런 거. 딱 그것처럼 프로파일러는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그 뭐죠 그 영화? 공공의 적 아니야. 그 영화 있는데 하정우 나온 영화. 뭐 1887 너지 뭐 하는 거.
추격자를 얘기하지. 엉뚱한 감독 얘기. 아주 좋아 죽으시죠. 여기서 우리 김세희 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눈치 보지 않는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 눈치 보지 않는 저희 가세연, 눈치 보지 않는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 저희 눈치 보지 않는 저희 가세연, 눈치 보지 않는 저희 가세연, 눈치 보지 않는 저희 가세연, 눈치 보지 않는 가세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치는 참 선택적으로 더럽게 보세요. 아니 6월 3일 날 이후에 터트린다면서 왜 이렇게 눈치를 봐? 그냥 터트리면 되잖아요. 우리 세희 씨 당당하게 멋지게 스스로에게 하는 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한 거죠. 사람 새끼가 아니다.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사람 새끼입니까?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거.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거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고요. 뉴저지에 기대고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나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뉴욕까지 갑니까? 수천 장의 자료가 내 핸드폰에 내 컴퓨터에 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김세희 씨가 본인이 걸린 가압류가 돈으로 찍어 누른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기 때문에 다 되돌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김세희 씨의 말이 맞느냐. 김세희 씨가 일단 113억 아파트가 가압류가 됐습니다. 사실 뭐 113억 원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것 같은데 사실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제 이 그 아파트에 대해서 김수현 씨가 신청한 가압류를 법원에서 인용을 해줬다. 확실하게 확인된 금액이 얼마냐? 김세희 씨가 지금 압구정 한양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서초동 벽산블룸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일단 지금 시가가 한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저축 매물이 88억 7천만 원, 그리고 서초동 벽산블루밍은 25억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살펴보면 압구정 한양 아파트는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은 거예요. 누님이랑 상속을 받아서 50대 50이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가 얼마냐? 44억 44억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압류 20억 들어간 거죠. 그리고 서초동 벽산 블루밍도 25억인데 여기서 가압류 20억. 그러니까 김세희 씨가 사실 어렵다 하셨지만 지금 갖고 있는 자산 가치만으로도 최소 69억 원대 자산가예요. 여러분 가세요.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세희 씨는 한양 아파트 팔면 되지. 벽산 아파트 팔면 되지. 배부른 소리예요. 우리처럼 힘든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있는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벌어야 되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김세희 씨가 빚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데 이 근저당 설정 금액을 통해서 김세희 씨가 얼마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벽산 블루밍 아파트는 근저당권이 13억 224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근저당권 설정은 110에서 120%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10% 정도 빼면 될 것 같습니다. 1-20% 정도 빼면 될 것 같고 압구정 한양 아파트는 근저당 설정이 39억 9,9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빚을 대략적으로 뭐 추산해 보면은 김세희 씨가 42억 정도의 빚을 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누님이랑 이제 나누기 때문에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30억에서 42억 수준의 빚을 가지고 있다. 그런 김세희 씨가 사실은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아합니다. 의아해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김세희 씨는 지난해 어마무시한 일을 벌였습니다. 어떤 일을 벌였냐? 레카 대전이 왜 벌어졌느냐? 이 배경을 살펴보면 김세희 씨는 공국의 이익을 위해서 카라큘라 날리기 위해서 구제역 날리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 구제역은 본인이랑 절친이었잖아. 카라큘라는 김세희 씨가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계속 전화하고 같이 밥 먹자고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아하게도 당시 김세희 씨의 말씀을 빌면 고졸인 놈이 나보다 광고비를 많이 받는다. 충격받았다고 하십니다. 공교롭게도 그 광고비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그 녹취 파일 공개가 시작됐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김세희 씨의 경제관념이 어느 정도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4일 녹취입니다. 우리 구지혁 씨가 왜 나락을 갔느냐? 어떻게 그때 연락해봤어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대표님한테는 대표님이 정말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혹시 담보 같은 거 없으시죠? 뭘 담보를 하나? 그러니까 제가 이러면서 이게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아무리 그쪽에서 돈이 많아도 아무래도 알잖아요.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막 잘 안 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내 집을 담보로 하고 그럼 한 10억을 빌려? 그러면? 10억? 되긴 될 텐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 은행 아니, 그러니까 뭘 담보를 할게 내가 지금 뭐 부동산이 우리 집밖에 더 있나 뭐. 근데 그렇게 한다고 쳐도 은행 이자로만 쳐도 1년에 1억은 나갈 텐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할 건데 너무 부담스러우실까 봐. 그게 뭐 이자율을 얼마로 하길래 무슨 1년에 1억이 이자가 나가지? 1년에 1%로 해도 10억이면 1000만 원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100억이랑. 그러면 그거만 하면 이자만 1년에 막 1%로 해도 1000만 원 정도씩 나갈 텐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도 내가 무슨 우리 집을 담보로 하는데 뭐 2억으로 빌릴 순 없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표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한데 거기도 아무래도 원래 돈 많은 애들이 좀 그런 거 더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대표님 지금 필요한 돈이 2억이시잖아요. 예. 일단 제 예비 말고도 제 주변에 그런 거 도와주시는 후원자분들은 많고 저희 같은 대표님이 저랑 같은 렉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언론사 같은 거에 좀 도움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제가 한번 더 찾아볼게요. 네네. 우리 집을 쳐보니까 네네. 한 20억 정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는 집이. 네네네. 20억 정도니까 그러면 우리 집 담보로 20억을 좀 빌릴 수 있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20억을. 제가 지금 근데 기차여가지고 네, 좀 내려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네네네. 이걸 뭐 사실 20억을 내가 뭐 1년 만에 갚는 건 사실 좀 약간 좀 무리한 것 같죠. 어차피 내가 이자를 다 낼 거니까 뭐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로 해야지 뭐. 일단 저 예비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물어봐 볼게요. 오케이. 20억으로.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거 보면서 김세희 씨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왜냐? 당시 본인의 집이 20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근저당권 설정이 13억 정도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실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그 지분은 7억이거든요. 근데 이 7억짜리 집을 가지고 20억을 빌려. 이거를 들어주지 못한 우리 구제역징 어떻게 됐느냐? 지금 김세희 씨가 녹취 폭로해서 깜빵 갔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따져보면은 김세희 씨도 빚이 있기 때문에 69억 자산가에서 지금 42억대 빚을 빼면은 27억 정도 남으니까 지금 최소 40억 정도를 걸었단 말이에요. 27억을 빼면 13억만 남는다. 그러니까 김세희 씨가 이번 소송에서 지게 되시면 이것저것 다 팔고도 13억만 더 토해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금 나오느냐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도 하나씩 다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40억 원대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썰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김세희 씨의 명의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가족들이 굉장한 이제 부동산 부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뭐 신림동에도 있고 뭐 과천에도 있고 하셔서 정말 그 돈들을 다 합치면 될 텐데 김세희 씨가 만약에 이번 재판에서 민사소송에서 지게 되시면 다 같이 가족들끼리 힘을 모아서 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소식이 떴는데 김세희 씨도 가압류가 인정이 됐고 김수현 씨도 인정이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사소송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김세희 씨의 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김세희 씨, 이번 본인께서 맞으신 거는 깜빵보다 더 센 민사소송을 맞으시게 된 겁니다. 자, 민사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대중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김세희 씨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몸소 본인을 희생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가압류에는 굉장히 손쉽게 인용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냐? 확실하게 돈이 오간 케이스들 있잖아요. 물품 대금, 판매 대금, 소송 대여금 등의 돈이 분명하게 오간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자료를 충분하게 볼 수 있으니까 확실하니까 가압류를 손쉽게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김수현 씨가 당한 그 소송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돈이 분명히 오간 내용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김세희 씨는 김수현 씨로부터 어떤 소송을 당했느냐, 단순히 돈이 오간 소송이 아니다. 불법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이 불법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돈이 오갔던 대여금 소송, 이런 소송보다 훨씬 더 가압류를 안 받아준다. 그 뜻이 뭐냐? 김세희 씨가 했던 불법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편이다. 즉, 소송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소송이다. 자, 그럼 법원에서는 이런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어떤 때 인정을 해주느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법적 조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확인을 한 내용들입니다.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 그리고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사안, 더욱이 이 가압류가 인정이 되려면 그 손해 역시 산출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100억이 있으니까 100억 소송했으니까 20억 찍어 눌러주세요, 이게 안 되고 입증이 돼야 돼요. 고의로 과실을 내야 돼. 불법 행위를 했어.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어. 그럼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데, 이런 산출 근거를 통해서 최소 40억 플러스 알파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김세희 씨가 어떤 불법 행위를 했느냐. 3월 17일 1차, 3월 27일 2차, 5월 7일 3차까지 3차례에 걸쳐서 김수현 씨와 저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가압류를 인용시키게 만들려면 3차에 걸친 김수현 씨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어떤 폭로 내용이 있었는지, 그 폭로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허위인지 이걸 직접 김수현 측에서 밝혀야 돼. 그리고 이 행위들이 어떤 범죄에 속하고 김수현 측이 이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액이 발생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근거를 내야 법원에서 받아준다. 그럼 이 금액들이 모두 법원에서, 그러면 최소 지금 확인된 금액이 40억입니다. 아파트 두 채에 대해서 각각 20억이니까 40억이잖아요. 그럼 40억이 끝이냐? 아니에요. 김세희 씨의 그 후원 계좌에도 압류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제3자가 확인할 수 없어요. 이 아파트 두 채에 대해서 등기를 떼어보면 20억씩 잡히더라고요. 골드메달리스트의 이름으로 20억씩 잡히는데 후원 계좌는 알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100% 그럼 김수현 씨가 이기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런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서류를 바탕으로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김세희 씨 측이 실제 서류를 보면서 항변 사료를 고려를 해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이거 증거 있어요, 이렇게 반박을 하면 그 내용들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금액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세희 씨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동안 수천 장의 자료가 있다, 수천 장에 달하는 사진과 영상이 있다라고 내내 말씀하셨고 6월 3일 이후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다 터뜨리겠다, 심지어 영문 해외 각국어로 다 번역을 해서 터뜨리겠다라고 하셨지만 무려 7일 동안이나 찍소리조차 못하셨습니다. 할 말이 그거밖에 없나 봐. 깜빵 보내겠습니다, 천벌 내려주겠습니다, 하늘이 벌하겠습니다. 아니 그놈의 하늘이 벌해. 아니 지금 당신은 민사 지옥에 빠졌다고요. 하늘에 있는 지옥보다 훨씬 더 뜨거운 민사 지옥불에 빠져 있는데 무슨 천벌 드립을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냐? 가세현 후원 계좌에 압류가 됐다는 겁니다. 가세현 후원 계좌까지 압류가 됐다? 근데 그 금액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있냐면 그 내용에는 과잉 가압류 금지, 로스쿨 가야겠습니다. 과잉 가압류 금지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나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그 제한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법의 원칙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수현 씨가 120억 원대의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김세희 씨의 모든 재산을 다 가압류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120억 원대 소송을 진행했으니까 이 금액을 쪼개는 거예요. 20억은 한양아파트, 20억은 벽산블루밍, 20억은 A 통장, 20억은 토지, 20억은 B 통장, 20억은 C 통장,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내용 부동산 20억 플러스 20억 40억, 나머지 80억을 김세희 씨 후원 계좌를 비롯한 확인되는 재산의 몰빵을 통해서 가압류가 가능하다. 과연 김세희 씨의 그 후원 계좌에 가압류 얼마 걸렸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후원 계좌 말고도 개인 계좌를 왜 가압류를 안 했냐.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세희 씨가 조만간 받는다고 알려진 과천 땅 토지 보상금이 있잖아요. 그게 무려 4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억 들어오면은 바로 가압류할 수 있잖아. 그렇게 아쉽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개인 계좌 압류가 쉽지가 않습니다. 압류는 쉬운데 가압류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피가압류인의 계좌를 금융기관을 특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김수현 씨가 김세희 씨가 어떤 금융기관을 쓰는지를 알아야, 특정을 해야 법원에 정보 제공 명령 신청도 하고 예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 120억 민사 소송이 진짜 이게 지옥불인 이유. 이런 종류의 가압류는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공동 불법 행위를 한 대상에게도 김세희 씨도 120억,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그 나머지 분들에게도 120억에 대한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분담 책임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못 걸리면 헛소리하고 허위로 빵빵 방송하고 그동안 편했지. 근데 정말 세상이 무섭습니다. 이런 게 바로 민사 지옥이구나.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옥불은 아직 덜 타올랐다. 왜 덜 타올랐냐?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빚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손해배상금이 나왔어. 이런 경우에는 회생과 면책이 가능합니다. 나 돈 없어서 그런 거잖아. 내 일부러 한 거 아니잖아. 사업하다 망해서 어쩔 수 없잖아. 회생시켜줘. 면책시켜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과 회생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 채권은 면책이 불가능하다. 감액도 불가능하다. 평생 갚으시면 됩니다. 평생. 대출 다 막히고 신용카드 다 제한받고 기가 막힙니다. 평생 갚아야 되는 돈. 다만 지금 여기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김세희 씨가 이길 수도 있어요. 정말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압류의 경우에는 본안 소송보다 입증 책임에 대한 수준이 좀 낮다. 본안 소송에서는 100 정도 입증을 해야 된다면 가처분은 그러니까 30 정도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30 정도만 입증이 돼도 인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120억을 했기 때문에 30 정도는 입증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가압류됐다는 건. 그러니까 적어도 대략적으로는 30% 정도 입증이 됐다는 거니까 아무리 안 나가도 40억 정도는 최소 인용되지 않을까. 상당수의 법조인분께서 상당 부분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AI 음성 파일 전문가 불러가지고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세요. 모나미 볼펜 쭉쭉 그으면 되는데 모나미 볼펜 본인도 화장실 뛰어가서 모나미 볼펜 여기 찌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못한다. 왜냐? 쪽팔려서 못하시겠죠. 그러니까 김세희 씨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방적으로 주장을 믿었다라는 논리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근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면 되거든요. 이거 반박하고 이건 탄핵시켜 주시오. 이거 아니죠? 라고 하면 되는데 김세희 씨가 지금 하시는 말씀 천벌 받으실 거예요. 하늘이 벌하실 겁니다. 하늘이 벌한다. 네, 그러니까 현실은 어려우니까 하늘로 가겠다 이런 뜻인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좀 재밌는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세희 씨가 김수현 씨로부터 스토킹 고소를 당하셨어요. 근데 그러놓고서 오늘 하는 말이 그거야. 스토킹 고소 했는데 왜 제대로 안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김세희 씨 본인은 잠정 조치를 받으셨고 잠정 조치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언급을 하다가 고소까지 추가 고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세희 씨가 조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조용한데도 어떻게 할까 봤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세희 씨가 뒤에서 김수현 씨가 제기한 스토킹 잠정 조치에 대해서 항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역시나였다. 이겼는지 졌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역시나였다. 애초에 안 될 싸움을 왜 해?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진짜 세희씨. 그러니 김세희 씨가 오늘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되게 짧은 인터뷰였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김세희 씨가 뭐라고 했느냐? 아주 깔끔하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하늘이 심판할 겁니다. 하늘이 심판하신다는 우리 세희 씨. 이진호에게 무려 맨날 이진호 천벌 받을 겁니다. 5년 전부터 했고 이진호 깜빵할 겁니다. 5년 전부터 했고 하늘이 벌한대. 아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빨리 지금 법원으로 달려가서 자료를 내도 모자른데 천하태평하게 하늘이 심판할 거다. 시청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독교 방송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것 하나는 가세현이 이제 날아가자마자 벌어진 일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번 일을 부추긴 인물이 있습니다. 집단이 있어요. 제가 이번 사안의 퍼센테이지를 좀 따져보자면 권영찬 씨가 35%, 김세희 씨가 35%, 모 특정 가수의 팬덤이라고 할게요. 팬덤이 30% 정도 있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 가세현, 김세희 씨나 권영찬 씨가 했던 말들을 각 실시간으로 커뮤니티로 옮기면서 이진호 죽어라, 김수현 죽어라 했던 인간들이에요, 결국은. 근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김세희 씨가 날아갈 조짐이 보이니까 맞아. 김수현이 불쌍했어. 이 일은 다 김세희, 이진호 탓이야. 아니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애초에 목적이 선수하지 않았던 이들이었어요. 결국은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팩트로 그냥 얘기를 했다고, 그 원한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망자를 이용하는 이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권영찬 씨가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제일 이해 안 가는 한 가지, 딱 한 가지. 진짜 본인이 대리인이라면서, 본인이 사회적으로 정의를 위해서 나섰다면서, 약자를 위해서 나섰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맨날 이진호한테 친하게 지내지. 그럼 당사자들이 그걸 보면 어떨까? 난 진짜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아니 네가 와서 이 난리를 치워서 분탕을 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친하게 지내자, 화해하자. 내가 이진호를 왜 싸웠지? 장난해? 왜냐면 탈모인으로 20년을 넘게 살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진호야 형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형이 가르쳐줄게. 그리고 야 좀 나눠 쓰자. 형 변호사비 없는 거 알잖아. 알았지? 좀 나눠줘. 너만 혼자 돈 벌지 말고. 자, 어떤 내용인지. 근데 진호야 뭘 불편하게 그래. 형이 쓰는 방법 알려줄게.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것도 한번 써봐. 알았지? 권영찬 씨 제가 인사할 때 이제 탈모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발인지 좀 긁히긴 했습니다만 제 머리입니다, 제 머리. 근데 이런 분들 이게 정말 공익적 목적으로 이게 문제제기를 한 인간이냐 이 말입니다. 이 내용들을 당사자들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렇잖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가장 긁힐 때 너무 웃기지만 제가 어떤 팩트를 다 근거를 들어서 아니 음주운전 전력 있으세요? 2005년 당시 배너호텔에 데려간 여성이 민법상 19세 미성년자 맞아요? 대답을 안 해. 다 안 해. 그래놓고서 유일하게 반박하는 게 뭐냐? 제가 후원 받을 때 진호님 후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안타깝지 않습니다. 약자를 돕습니다. 진짜 제일 구질구질합니다. 그래놓고선 최근 들어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화해를 하자. 친하게 지내자. 왜 싸웠지 너랑? 하면서 질질 짜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제 방송 안 보신다면서 제가 한 한마디 똑같이 방송에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한 행동 하나하나씩 다 말씀하시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영찬이 여기 있구나. 영찬아 여기 있어. 권영찬 씨 좀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세희 씨가 주장했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희 씨가 오늘 뭐라고 주장했느냐? 명백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뉴시스 최현수 기자를 고소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2024년 11월 26일에 찌양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강남 경찰서에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12일에 강남 경찰서로부터 무혐의 처분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받자 상당히 긁힌 것으로 보이는 찌양과 김태현 변호사는 아니 왜 긁힌 것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냥 정당한 법적 조치죠. 2025년 4월 16일에 다시 강남 경찰서를 찾았다. 그 유명한 강남 경찰서 경찰관 기피 신청이 역시 이때 나왔습니다. 그냥 권리잖아요. 권리. 강남경찰서 경찰관이 찌양을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발언을 김태현 변호사가 하기도 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어쩔 수 없이야 왜 어쩔 수 없이 진짜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게 왜 어쩔 수 없어. 정당한 근거를 통해서 하는 건데 왜냐하면은 검찰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줘가지고 보완 수사하라는 거 한 거잖아. 아니 이게 진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불송치를 받으셨죠. 받은 거에 대해서 그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의 신청을 하면은 곧바로 강남경찰서로 가는 게 아니고 검찰로 이송이 됩니다. 이송되면 검찰에서 판단해서 에이 이거 뭐 아니면 끝내. 근데 이거 좀 보완 수사가 필요한데? 라면 다시 보완 수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보완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 진짜 이상하잖아. 저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한 것이고 저희는 다다음 주에 경찰 조사 약속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고 다다음 주에 잡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찌양 사건에 있어서 소환 조사를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 왜냐? 찌양 측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김세희 씨가 조사를 연기했다. 그걸 얘기한 건데 어쩔 수 없이 강남경찰서 아니요 강남경찰서가 친구야? 김세희 씨 강남경찰서가 친구냐고. 어쩔 수 없는 걸 어떻게 알아 당신이. 이 모든 사안은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기록된 내용입니다. 뭔 말이지 이게. 두 차례 소환 조사에 연기를 했냐 안 했냐가 핵심적인 사안인데 신기합니다. 아울러 김소연 사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찰 소환 관련해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건으로 5월 15일에 강남경찰서에 갔다가 강남경찰서 장흥식 수사과장이 면담을 요청해 직접 대화까지 나왔습니다. 장흥식 수사과장과의 면담에서 저는 이거 이름을 왜 얘기하지? 진짜 신기하네. 이름을 얘기한다고? 저는 김세론 배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모든 자료를 요청을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뉴시스 등 일부 언론들은 찌양 김태현 변호사의 발언만 듣고 가세현의 조금도 확인도 거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유포했습니다. 너는 김수현 측에 단 한 번도 사실 확인한 적 있어? 대답! 조금의 확인도 거치지 않아? 조금도 확인에 거치지도 않는 게 바로 우리 김세희 씨의 태도 아니야. 맞잖아. 저는 김세희 씨가 문제가 있을 때 직접 김세희 씨한테 연락해가지고 김세희 씨한테 사실 확인도 했어요. 근데 김세희 씨는 확인도 안 해놓고선 내로남불이라니까. 아주 이 인간들은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한 해당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 즉각 민형사상 모든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입니다. 말씀드렸죠. 김세희 씨가 하는 말은 상당 부분 본인의 심정을 투영합니다. 김세희 씨 인생은 실전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거는 최현수 기자가 곧바로 기사를 썼어. 뭐라고 하냐? 오후 6시 12분이었고요. 김세희 씨가 올린 시간은 5시쯤에 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6시나.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찌양과 배우 김수현 측 각각 김세희를 고소한 사건은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됐지만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김세희 측은 찌양 고소 사건은 6월 중 경찰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수사 지연 논란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 근데 뭐라고 했느냐? 이 기자도 정말 대단해요. 곧바로 김태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했죠. 피의자 조사만 남았다. 수사에 진척이 없다. 김세희 측은 선거 방송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팩트가 이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강남경찰서에서 어쩔 수 없이 소환 조사를 하게 됐다.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소환 조사 두 차례 요청했는데 밀었어요? 안 밀었어요? 그냥 이거는 불송치를 받은 사건인데 왜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건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에서 보완 수사, 재수사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지 아니 불합리하게 받는 게 아니세요. 한 차례 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택 방문 등을 대응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택 방문이 우리 김세희 씨가 좋아하는 그 문짝 뜯길 때 김세희 씨 체포당할 때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이 터졌잖아요. 김세희는 김수현 측이 제기한 또 다른 고소 사건에서도 피의자 신분이다. 명예훼손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총 6건에 관련해서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고소인 조사는 완료됐지만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세희 측에 한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며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경찰 발로 김세희 측에 한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우리가 근데 김세희 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희 씨가 뭐라고 했느냐? 한 번도 경찰 소환 관련 연락이 온 적이 없대.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본인이 얘기했잖아. 5월 15일 날 강남경찰서 갔다가 대화 나눴다며. 그러니까 그때 연락 취하지 않고 날짜 잡으시죠. 출석하셔야 됩니다. 통보한 거야. 근데 전화를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야? 경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거잖아. 한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며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맞잖아. 아니 뭘로 고소를 하겠다는겨 도대체. 기분 상해죄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자기 혼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락을 통해서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조치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장난을 한다니까. 장난하냐? 그러니까 우리 세희 씨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